현재 일본에서는 연일 거듭되고 있는 엔화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더해 일본의 국가 안보마저도 일본 정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에 놓이는 장면이 연일 속출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아연 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장 최근에 있은 쿼드 정상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에게 축복을 안기기보다는 국가적 재앙과 다름없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속속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17년 당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쿼드에 맹목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일본 국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도 일본의 국가 안보에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쿼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올해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겠다며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국가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쿼드 정상회의 도중에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도 모자라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일본의 방공구역에 진입시키는 상황마저 초래되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에는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아무런 무력 도발을 일으키지 않은 반면에 일본을 두고서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자마자 마치 새 나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위적인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일본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월 24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영 매체로 잘 알려진 RFI 방송이 일본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특집 보도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암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공영 매체인 RFI 방송은 지난 5월 24일에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일본의 방공구역에 진입함으로써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던 일본 정부의 모든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원한 전략 폭격기는 기존의 전투기들과 달리 어마무시한 재원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일본 정부가 혹을 때려다가 되려 혹을 붙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동원한 전략 폭격기는 각각 H-6와 Tu-95기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모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데다가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 장장 13시간 동안 일본 방공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활보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 나라의 전략 폭격기가 일본의 방공구역에 진입한 것을 두고 현재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니뭐니 해도 1945년 당시에 미국 정부가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에 탑재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에 되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던 만큼 최근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도발은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트라우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발생한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정부가 현재 극렬하게 치닫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터부시한 채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는 욕심에 신냉전의 상징과도 같은 쿼드 정상회의를 자국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면서 끝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마저 초래하는 설상가상의 위기가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상황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외환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특집 보도가 연일 쇄도하면서 일본 정부를 더욱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과 부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미국 정부가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 담긴 공동성명서만 놓고 보더라도 두 나라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상설 통화 스와프를 현실화시키려 나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지난 2008년과 2020년에 각각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건위기 당시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펼쳐왔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상설화까지 염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연방준비제도와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왔던 나라는
유럽연합과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과 스위스, 그리고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왔던 만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더해 한국이 쿼드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회의까지 개최함으로써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일본 방송의 특집 보도마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일본의 NHK 방송은 쿼드 정상회의로 인해 오히려 안보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같은 시기에 세계 가스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과 탄식을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NHK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가스총회가 지난 24일부터 한국의 동남부 도시인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80개국에서 2만 명의 인사들이 참가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NHK는 이번 가스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LNG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며 일본과 상반된 한국의 독보적인 위상에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LNG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이 건조한 부유식 터미널과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려가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세계가스총회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같은 독보적인 위상은 마침내 프랑스 기업이 한국 기업과 사상 초유의 에너지 협력을 펼치는 상황마저 연출하면서 일본 정부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오프쇼어 에너지는 한국에서 세계가스총회가 개막한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대표 에너지 기업인 토탈에너지스가 하나에너지를 통해 한국의 LNG를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나에너지가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통영에서 1기가와트급 LNG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60만 톤 규모의 LNG를 프랑스 기업인 토탈에너지스가 1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인 토탈에너지스는 100년 가까이 기업을 성장시켜 오면서 중동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대적으로 채굴할 만큼 오늘날 세계 7대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것에 더해 이를 운송하고 정제하는 모든 판매 과정까지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에너지스를 통해 무려 15년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프랑스 기업이 이처럼 한국과 사상 초유의 에너지 협력을 맺고 나선 배경에는 남다른 우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번 협력 이전에도 하나에너지와 토탈에너지스가 서산에 위치한 대산공단에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2003년에 합작으로 설립한 데 이어 지난 2021년에도 두 기업이 함께 손잡고 미국에서 1.6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섰던 만큼 이번 가스 공급 사업에서도 프랑스 기업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에너지 협력 사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우리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